그럼 도대체 후보님들의 핵심 공약이 뭔가? 예, 저는 항상 방송에서 또 지면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트램을 저는 우선 공약으로 채택해서 영도에 사실은 교통운송수단뿐만이 아니라 도시를 리모델링 하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의 기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선 저는 동래산 터널을 뚫으려고 합니다. 이제 2,75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토부에서 그 사업이 선정을 제가 시켜놨습니다. 4년 전에. 그래서 이것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동래산 터널.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지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A 후보, B 후보가 전략공천 내정자다라고 하시면 선거운동을 하시거든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결국은 내가 누구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나는 권력자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당신들 따라라.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를 연출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아예 관심이 없어. 어떨 때 보면 이재명 대표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부산 경남에 대한 관심이 있나, 그냥 수도권,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죠. 민주당은 이게 버린 자식 아니냐 할 정도로 그 산업은행 이전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반발을 하니까. 다행스럽게 어쨌든 총선기획단에서 부산 이제 산업 이전에 관련해서 이제 이전 공약을 하셨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한, 부산을 또 사는 정치인, 또 부산을 지켰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보다 사실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부산시당 얘기를 결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최고위원이지만 부산시 위원장이 최고위원이고 총선 기획단이 찐명이긴 해도 그래도 아무리 중앙에 있지만 그래도 먼저는 지역구에서 해야 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아예 보면 여기 그냥 그거 같아. 무슨 민주당 부산시당은 그냥 거기서 내려오는 무슨 나팔수 같아. 그냥 이게 스피커. 이 부산 시민들이 사실은 보수 성향이 강했다가 이번에 많은 실망을 한 게 사실은 2030의 슈퍼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게 결과가 아쉬웠다기보다 허황된 거였잖아요. 저걸 비슷하게 간다고 이길 수 있다는 저는 장담을 간다, 그 정도로 감각이 없나, 저 정도 정보력이 없나 할 정도로 했는데, 2030을 정부에서 주도했던 거는 총리실이었고, 총리실에서 그거를 모든 거를 총괄했던 분이 지금 여기 전략공천을 받을 것 같다는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세요. 우리 윤 대통령과는 또 같은 검사 시절을 같이 하셨고, 이 정도 책임이라는 게 없나? 이렇게, 왜냐면 워딩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될 거다,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그 신문지상이나 방송 통해서도 했던 분이,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나 아저씨 그냥 여기 와서 심지어는 자기가 전략공천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 좀 크게 보셨을 때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기 그러면 김옥박께서 말씀하셨죠. 네,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총리실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거의 국민을 기망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됐으면 아마 그 공로를 가지고 부산에 무혈입성하겠다, 지역구 무혈입성해서 자기는 또 국회에서 자기 권력을 나름대로 확장하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로 같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사실 정치사를 좀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별로 잘 된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타고 들어서? 권력을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주무르던 사람들이 지금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지금 세상에 안 나타나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걸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되고,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점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엑스포 같은 이런 큰 세계적인 행사는 대륙을 옮겨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 오사카 하는 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30년에 1시간 거리에 있는 부산에서 엑스포를 갖다 개최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오사카에서 아시아잠 하고 이게 유럽이나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그 다음 기회에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을 갖다 했다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명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큰 잘못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도 중구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기다리는, 그럼 도대체 후보님들의 핵심 공약이 뭔가를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방송에서 또 지면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트램을
저는 우선 공약으로 채택해서 영도에 사실은 뭐 교통운송 수단뿐만이 아니라 도시를 리모델링 하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의 기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21대 국회에서 트램 도입을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트램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 선거 때 한고승희 현 의원이 핵심 공약 3개 중에 1호 거기도 1호 공약이었어요. 예. 1호 공약이었는데 지금 뭐 타당성 조사 정도만 되고 이게 계속 물고 물리는 공약인 것 지금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 황고승희 의원 여기서 저격하거나 뭐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노력을 해야죠. 실제로 지금 영도구에 지금 올해 관광객이 약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회자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영도는 인구 소멸 위기 1위인 지역입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변 주위 국회의원 동료들 그다음에 정부의 설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속히 진행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뭐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한고승희 의원 주요 공약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는데 이게 뭔가 재탕하는 느낌이 네. 당은 틀린데도 재탕하는 느낌이 계속 든단 사람 말이에요. 생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탕이라고 말씀할 수 없고 근데 영도는 이제 섬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영도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조금 경쟁을 갖추면 외지로 다 빠져나간다.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교통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부산시 재정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하철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트램을 갖다 이제 도입하겠다 다들 하는데 트램도 경제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 보더라도 트램을 갖다 들어오면 좋은 일이면 이건 좀 해야 되겠죠. 우선 저는 공내산 터널을 뚫으려고 합니다. 이제 2,75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토부에서 그 사업이 선정은 제가 시켜놨습니다. 4년 전에. 그래서 이것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공내산 터널. 두 번째는 영도에 지금 커피 카페들이 막 굉장히 많이 매일매일 지금 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경치가 좋다는 얘기죠. 경치 좋은 뷰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호텔, 지금 영도에 호텔이 영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유치하고 그 경치를 이용한 고급 주거단지, 테라스 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유치함으로써 떠나는 영도에서 돌아오는 영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영도에는 해양대학이 있고 해양과학기술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조선소 등 이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첨단 해양 클러스터를 갖다 만들므로써 거기 고급 인력들이 많이 영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태종대 1년에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한번 걷고 그냥 다 나가시거든요. 태종대와 감지 해변을 묶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득을 좀 올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에 삼복도로 주변에 많은 서민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삼복도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재개발 사업이 다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심한 것은 규제라는 것이 7개의 전망대가 있어요. 그 뷰포인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닥까지 일직선 그어가지고 그 위로 집을 못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막상 그 북한 단지 안에는 마리나 세븐이라고 그러니까 다 막고 있잖아요. 다 가는 거죠. 60층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막고 있는데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규제를 풀어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대관람차 런던 아이처럼 대관람차 폭이 150m 정도 되는 그럼 한국에 800명이 돌아가면서 부산항, 부산 시내 저 멀리 대마도까지 볼 수 있는 그걸 하면 1년에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설치해가지고 거기와 강북동과 국제시장과 자갈치를 연결하는 그런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제가 계속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거, 실행 의지라는 부분, 그리고 실행 의지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이제 노하우와 그만큼의 연륜과 그만큼의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 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우리 김비호 부모님 같은 경우는 트램 얘기 나니까 여기서 도저히 뭐 그림이 안 그려진대요. 그래서 저 홍콩까지 갔다 왔어요. 홍콩 트램 보러 직접 가가지고 직접 너무 똑같은 거예요. 홍콩 안에도 이제 섬이 있듯이 이렇게 해서 그 대표님이 아마 출사하기 전이라서 만약 그 출마를 결심하시고 난
우라면 같이 제가 모셔갔을 건데. 네, 그래서 갔으면 진짜 더 좋았을 건데. 김무성 우리 후보님은 누가 봐도 이렇게 실행 능력은 진짜 아, 탁월하신 그럼요. 분에 누구나 네. 알고 있는 거고 오늘 많은 시간을 좀 하고 싶은데 다들 너무 지금 선거 기간이 바쁘시고 하셔서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비호 후보가 나오고 생각이 똑같아가지고 뭐 둘이 같이 당선되고 또 그런 길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좀 가집니다. 한편 또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저는 은퇴는 안 했습니다. 반은퇴 상태에서 그래도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뭐 역할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판을 떠나지 못하고 쭉 옆에서 지켜봤는데 한마디로 우리 정치판 현재 개판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무성 대표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좀 시발점으로 정치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좀 해소하는데 좋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좀 근저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데 동의하시면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주변 정치인들께 좀 많이 방향을 좀 많이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지역을 지키면서 정치의 미래를 바꾸고 지역의 현실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비호 화이팅!